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 부분을 이제 수업을 해야 합니다. 약간 영상 업로드가 좀 늦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울 나라가 보이죠. 바로 미국입니다. 그죠? 이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도 굉장한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대국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이번 단원에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다시피 독립을 해야 되고 일단 발전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맞습니다. 영국이란 나라죠.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을 했고, 그리고 발전을 하는 단계는 아무래도 영토 확장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 속으로는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다인데요. 좀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스턴 차 사건, 그 다음에 식민지 대표의 독립선언, 그리고 민주공화국 수립, 이제 최대의 공화국, 요게 모두 다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타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식민지 대표가 독립선언을 했는데 이 독립선언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원칙이 뭔지, 그리고 최대의 공화국, 이 자체의 말은 산업혁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씩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니까 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과정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과정. 그러면 이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미리 추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미국 혁명의 배경 자체가 이제 탄압을 피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다. 또 경제적 이익,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라는 거죠, 기회. 그래서 미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 그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수업 이제 흐름상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쭉 보면 이제 뭐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 나름대로 의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 영국인들이 넘어왔었기 때문에 그 영국이 이제 의회를 만들지만 이 의회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유와 자치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영국이 이제 제국주의 정책, 우리가 다음에도 배울 건데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영국은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세금 부과와 통제 강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자유를 추구했던 이 미국 식민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당연하게 이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당시 이 굉장히 이제 영국에서 반발을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인지세법이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인지세법이나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차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 모두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과 관련된 것을 영국이 멋대로 하니까 말이 붙는 거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식민지 의회가 있지만 그 의회는 인정받지 않은 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없는 곳이라고 자신들은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과세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냐?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런 보스턴 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가 좀 반대한다는 거죠. 차에 대한 세금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영국산 차를 안 마시겠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먹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이 썰도 있지만요. 그건 하나의 썰일 뿐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 너무 혼동되지 마시고요. 어찌되었든 역사적인 사건은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영국에 대한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어쨌든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륙 회의라고요. 1차 대륙 회의인데 이거는 이건 수업 때 좀 자세히 하죠.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런 이제 전쟁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게 발표가 되냐, 바로 버지니아 권리장전, 미국 독립선언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요. 수업 때는 요거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여러분들이 좀 수업하시다가 이제 공부하시다가 공부방이 있으면 찾아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미국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가 바로 평등, 그리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부인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부인권설에 기초를 해서 이제 모든 인간이 양심의 지시에 따라 자유로운 종교생활,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 독립전쟁에는 프랑스가 많이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프랑스 혁명 배울 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밑에서 이제 보면 차대진 커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보스턴 사건에 대한 내용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좀 심화적으로 학습을 하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는 죄송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봤던 내용이죠. 바로 최초의 민주공화국 수립이라고 되었습니다.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민주공화국이죠. 그거를 붙여서 보면 이런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미리 이제 예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권 분립의 원칙, 그리고 미국은 좀 특이하게 연방제를 특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연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이 이제 권한을 나눠 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를 이제 자치를 이제 인정하는, 그러니까 주의 자치를 이제 특징으로 하는 이제 이런 게 바로 연방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대구광역시라든가 경상북도가 지역 정부, 지방 정부이긴 하지만 자치권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체 권한을 갖고 있고 이제 자치적인 거를 이제 면목상으로 허용해주는 이런 게 있지만, 미국은 헌법상 이게 보장되어 있다는 그런 게 이제 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가 좀 중요해요. 미국은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프랑스 혁명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788년이었고요. 어쨌든 이 미국 혁명 자체가 추구한 혁명 자체가 뭐냐면 바로 자유를 추구한 독립혁명이자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한 시민혁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당부활동도 요 순서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독립선언, 그 다음에 합중국 헌법, 특히 합중국 헌법을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이거를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넘어가서 미국의 발전 부분을 우리가 수업을 해야 합니다. 제목이 보다시피 미국이 성장을 하고 러시아가 근대화를 이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미국이 성장한다는 뜻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영토 확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영토 확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번은 인디언 이제 과의 전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디언과의 전쟁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서부 개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을 보면 적극적인 서부 개척을 통해서 이제 죄송해요.
그쪽 지역 원래 13개 주였잖아요. 여기에서 점점점 왼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부 개척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디언들과의 전쟁, 그리고 인디언과의 전쟁은 결국 이제 눈물의 길, 그리고 뭐 상처 입은 무릎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을 개척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게 바로 뭐였냐? 철도예요, 철도. 철도가 딱 등장한다. 그럼 혹시 이거 뭔지 알겠습니까? 영국에서도 우리가 철도를 배웠었는데 기억나죠? 바로 2차 이건 지울게요.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미국도 산업혁명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됐고, 서부 개척이 굉장히 알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이런 넓은 땅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기 나라 아래서 이제 제국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제국주의를 배울 때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죠. 국내에서도 갈등이 있다고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미국 동부와 미국 남부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남부와 동북부의 갈등이 바로 노예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원래 수업 때 이 부분을 표로 한번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비교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또 궁금증 해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뭐 무역 발달에서 상공업, 보호무역, 다음에 노동력 필요, 다음에 남부는 자유무역, 노예 필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비교해서 보시고, 작사적인 결론은 이 사람이 등장하죠. 에이브라함 링컨. 그래서 이제 이런 게티즈버그 전투라든가 선언, 이걸 통해서 이제 흑인들을 이제 전투 병력으로 끌어들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결론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제 확대 반대,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쌤은 확대 반대인 거지 노예제에 대한 반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방제 유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연방제를 계속 지속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남부가 탈퇴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연방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4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북부, 바로 이제 링컨이 이제 주도하고 있던 북부가 승리하게 되었고, 이제 노예제 확대 반대는 결국에는 노예제 폐지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링컨이 처음부터 폐지는 아니었지만 점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수업 때 심도 있게 학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은 앞서 얘기했지만 철도, 특히 대륙횡단 철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발달되게 되었다 하는 거. 그래서 높아진 결속력, 풍부한 자원, 이민자들에 대한 노동력.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영국 다음에 이제 최대의 공업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좀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이냐? 러시아는 이제 영토 확장, 미국과 똑같죠. 그리고 근대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표트르 대제 때 절대왕정이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농노제가 유지되었다. 아직까지 중세라는 거죠. 이 농노제가 유지되었고 황제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체제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겠죠. 러시아의 영토 확장은요, 바로 동쪽으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개척한 땅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였습니다. 동방정책이죠. 그리고 또 이제 부동항을 얻는 확보하는 정책인 남하 정책도 러시아 영토 확장의 하나의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또 사이가 안 좋았고요. 자, 그 다음, 전쟁에 졌습니다. 이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간호사를 할 때 우리가 좀 아는 나이팅게일이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인데요. 요건 또 간호사 수업할 때도 하시니까 넘어가시고, 어쨌든 러시아는 졌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러시아가 근대화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해방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노해방령을 거치면서 농노들이 노동력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노동력이 되었고, 산업혁명이 이제 러시아는 국가주도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력을 이제 산업화로 돌리기 위해서 지식인들은 농민 계몽에도 힘을 썼는데요. 이 운동이 바로 부나로드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한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부나로드 운동 바로 1931년에 동아일보가 이 운동도 같이 했었잖아요. 원래 러시아에서 때 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오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미국과 러시아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